밤 12시 스웨덴의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고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어진 경찰의 행동에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는데요. 이 상황을 어이없게 바라보는 스웨덴 경찰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이 발칵 뒤집힌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스타브 에릭입니다. 오늘은 최근 스웨덴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스웨덴에서 활동하는 27살 여행 유튜버로 전 세계 여행지를 소개하고 여행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저의 주된 콘텐츠였지만 최근 스웨덴에서 발생한 사건은 제가 반드시 다뤄야 할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호스텔에서 있었던 일을 들으셨나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스웨덴 경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스톡홀름의 한 호스텔에 예약을 한 중국인 가족이 체크인 시간을 훨씬 지난 밤 12시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체크인을 요구했지만 호스텔은 규정대로 저녁 8시 이후에 체크인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기를 거부하며 호스텔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호스텔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해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중국 언론에는 스웨덴 경찰이 중국인 관광객을 폭행했다는 기사가 도배되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스웨덴 경찰들은 항상 절제되고 전문적인 태도로 일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접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호스텔 매니저 올라프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인 가족이 밤 12시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요구했어요. 우리는 규정대로 체크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했고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 측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중하게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했어요. 결국 그들을 데리고 24시간 개방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외교 문제로 확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스웨덴 정부에 공식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고 중국 언론들은 연일 스웨덴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매우 불공정하다고 느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는데 오히려 스웨덴이 비난받고 있었죠. 사실 이것은 제가 중국에서 여행했을 때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여행했을 때 저는 여러 불쾌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과 전혀 다른 숙소 상태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며 거부당했고 식당에서는 담배를 물고 음식을 요리하는 비위생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들도 봤죠. 그때의 경험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제 인식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공정하게 이 사건을 보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모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어요. 영상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호스텔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떼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그들을 부드럽게 일으켜 밖으로 안내했을 뿐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중국 정부의 항의는 더욱 거세지고 있어요. 그들은 스웨덴 정부에 공식 사과와 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여행객 분쟁을 넘어 외교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보며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스웨덴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고 중국 내 스웨덴 기업들은 불이익을 받기 시작했어요.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우리 경찰은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했습니다. 스웨덴은 법치국가로서 모든 방문객들이 우리 법규를 존중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은 스웨덴을 인권 유린국이라고 비난했고 중국 여행사들은 스웨덴 여행 상품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저는 좀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저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최근 몇 년간 유럽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였어요. 스웨덴 국제관계 전문가 라르스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울프 워리어 외교라고 불리는 공격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작은 사건을 확대해 상대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이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분석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언론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는지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체크인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인 가족이 떼를 쓴 사실도 삭제했습니다. 대신 무고한 중국인 관광객이 스웨덴 경찰에게 폭행당했다는 내러티브만 반복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국영방송에서 스웨덴을 조롱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스웨덴 사람들을 야만적이고 무례하게 묘사했고 심지어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방송을 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국가 간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상대국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스웨덴 정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고 유럽연합에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또한 스웨덴 외교부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스웨덴 방문 시 지켜야 할 규칙과 에티켓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커지면서 저는 다른 나라들의 여행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과 중국의 대조적인 여행 문화가 눈에 띄었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한 반면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체로 매너 있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점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여행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죠. 민준은 제게 한국의 여행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공질서와 시간 약속의 중요성을 배워요. 그리고 눈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해외여행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저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과 중국의 문화적 차이가 여행 행태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을 제 다음 영상의 주제로 삼기로 했어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국과 중국의 여행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스웨덴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국가의 여행 문화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시차 적응으로 인해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에 늦게 도착할 것 같았어요. 서둘러 게스트하우스에 연락했더니 주인분이 친절하게 걱정 마세요.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도착했는데 주인분은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고 심지어 간단한 간식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그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에서의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은 대중교통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렸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울 지하철이었습니다. 복잡한 노선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 시스템 덕분에 외국인인 저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한 한국인 학생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며 20분이나 저와 함께 걸어가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학생 덕분에 저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어요. 그는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가며 저를 도와주었고 심지어 영어로 서울에 대해 설명까지 해주었죠.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의 청결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처리했고 공원이나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거의 볼 수 없었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한 할머니가 과자 봉지를 작게 접어서 가방에 넣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작은 행동들이 도시 전체의 청결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명받은 것은 배려의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타인을 고려하는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고 대중교통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비가 많이 오는 날 한 가게 주인이 우산을 빌려주시면서 다음에 오실 때 반납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뢰와 친절함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떠올리며 저는 한국과 중국의 여행 문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제 경험상 중국에서는 공공질서나 시간 약속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행 문화에서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여러 국가의 관광청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유럽 국가의 관광 담당자들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프랑스 파리 관광청의 마리 뒤부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매우 예의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들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며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우리는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환영합니다. 독일 베를린 관광청의 한스 밀러도 비슷한 의견을 표했습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항상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가이드의 지시를 잘 따릅니다. 그들은 소음을 내지 않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사용해요. 사실 우리는 아시아 관광객 중에서 한국인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규범적인 행동과 타인에 대한 배려는 해외여행에서도 그대로 나타났고 이는 세계 각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중국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히도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이 전체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었어요. 태국 방콕의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종종 소음을 많이 내고 호텔 규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크아웃 시간을 한참 지나서도 방을 비우지 않거나 호텔 물품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일본 교토의 관광 가이드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역사적 유적지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기도 하고 신성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이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안내문과 감시 인력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들으며 저는 문화적 차이가 여행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그들의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은 상당히 달랐어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깨달은 점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발생한 중국인 관광객 사건은 단순한 여행객 분쟁을 넘어 문화적 차이와 국가 간 외교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여행 문화에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행동을 비판하려고 했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더 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이 있고 이것이 여행 행태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해외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규칙과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 점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질서, 의식과 배려, 문화를 해외에서도 실천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국제관광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관광공사의 글로벌 에티켓 캠페인을 보고 매우 인상 깊었어요. 해외여행 시 지켜야 할 매너와 현지 문화 존중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인 관광객들의 좋은 평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 관광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 관광객을 매우 환영합니다. 그들은 소비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질서와 청결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리 비용도 적게 듭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리 도시들이 더 깨끗해지고 있어요. 영국의 한 호텔 체인 CEO는 놀라운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저희는 최근 아시아 관광객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한국인 투숙객들의 경우 객실 파손이나 불만 사항이 현저히 적었어요. 그들은 항상 체크아웃 시간을 지키고 방을 깨끗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한국인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닌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였어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행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여행 문화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스웨덴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한국의 정문화에 대해 더 배워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유대와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관이에요. 이런 정의 문화가 해외여행에서도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화의 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표면적인 규칙이나 매너가 아닌 깊은 문화적 가치관이 사람들의 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을요. 이번 영상을 마치며 저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방문할 때 우리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자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문화대사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평판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스웨덴의 중국인 관광객 사건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여행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의 여행 문화가 보여주는 질서와 배려, 시간 약속의 중요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은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관이 널리 퍼져나간다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진정한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의 여행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배우고 존중하는 여행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여행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국가 간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제 채널을 통해 전달해 나갈 것입니다. 여행은 우리 모두를 더 가깝게 만들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게 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되어야 하니까요. 한국에서의 제 경험은 그런 이상적인 여행 문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질서와 배려, 시간 약속의 중요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뜻깊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